안녕하세요. 마데테스의 자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제력 이름과 땡깡, 그러니까 meltdown vs tantrum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나눌 얘기는 Autism Parenting Magazine에 나와 있는 one of those article인데요. 이번 달 노벰버 7에 나온 얘기예요. 사실 부모로서 sometime, not all the time 이죠. meltdown, 자제력 이름과 텐트룸이라고 하는 땡깡, 이거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한 10여 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에게 이게 자제력이 이름인지 아니면 땡깡인지 이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어렸을 때는 텐트룸이 멜다운은 구분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조금씩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땡깡 같은 경우는 때로는 안 되면 서럽게 울어요. 그리고 무언가 자꾸 원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근데 아이가 딱 이제 아이하고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는 행동인지, 이게 이제 폭력적일 수도 있고 어떤 셀프 스티밍 상동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런데 멜다운은 뭘 하다 갑자기 나와요. 그건 저희 아이를 제가 운동을 시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스피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는 스피치 테라피에만 가면 이 멜다운이 와요. 자제력이 자기가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자제력 이름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노티저블인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제라고 하죠. reinforcement을 계속 써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텐트룸 같은 경우는 reinforcement을 써도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멜다운 됐을 경우에는 reinforcement을 쓰면, 그러니까 강화제를 쓰면 저희 아이는 그래도 조금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만큼이 끝나면 주스를 줄게 혹은 차를 태워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다가 안 되는 태스크를 그래서 하기 싫은, 그래서 뭔가가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는 경우에 아웃버스트 되는 거를 이제 어떤 강화제를 통해서 백언더 트랙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끔 할 수 있었던,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텐트럼의 경우는 이런 reinforcement도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잘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텐트럼이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all of a sudden 갑자기 멈출 때도 많아요. 강화제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가 스탑을 하고 자기가 잊어버린 건지, 뭘 원하는 걸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이게 이렇게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솔직히 잘 몰라요. 저희 애는 넘버를 말을 안 하는 친구니까, 아니 말을 못 하는 친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쉬프트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한국에서도 이 액세스가 전 세계 어디서 사시던 이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이라는 거 액세스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강력히 레코멘드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싼 잡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는 페이퍼북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PDF 파일로 보내줍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아직 한국에도 이런 잡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이 전문적 의견을 가지고 쉐어하고 나누고 하는, 그리고 글들을 나누고, 그래서 이런 잡지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증상면에서는 이 글에 의하면
멜다운 자제력 이름과 텐트럼, 땡깡 부림이 거의 비슷해요. 크게 울기,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던지기.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조카들이나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갖고 싶을 때 슈퍼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리고 소리 지르기, 스크리밍,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을 아주 세게 닫기. 그 다음에 때리기, 발로 차기.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은 이제 여기에 그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던졌을 때도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그런 목소리 톤 있잖아요. 그 우리가 참 얘기하는데 이게 무시 톤이면서도 뭐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인격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내뱉는 그 톤이 있어요. 그 비하하는 톤 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래요. 참 어려워요. 이런 증상들이 보이면 이게 텐트럼인지 멜다운인지 sometimes 이게 repetitive behaviors or self-esteeming으로 종종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자폐 스펙트럼이 워낙 스펙트럼이 높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 어티즘이면서 틱 장애가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계속 욕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아는데 그 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잘 구분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꽤 시간이 걸렸고요. 저희 아이가 이게 멜다운인지 텐트럼인지 구분하는데 지금도 100%는 아니에요. 가끔 컨퓨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얘가 텐트럼이야. 근데 저희 애는 딱 텐트럼 부를 때가 몇 개 없어요. 일단 아이패드가 안 될 때 아직 배터리가 닳았다라는 거,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인식이 아직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떨어졌어? 그럼 자기가 가서 꽂아요. 꽂자마자 10초도 안 돼도 다시 빼요. 그리고 눌러봐요. 그리고 안 되면 이제부터는 성질 내고 그러니까 아빠 거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네 거 달라 그러지 영어식으로 네 거 달라 그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차 안 태워줄 때, 어디 멀리 안 갈 때, 어디 멀리 여행을 갈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안 간다. 그러면 최근 며칠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얘도 아는 것 같아요. 땡스기빙 위기, 넥스 위기라는 걸 알아서 지난 며칠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저를 깨워서 아빠 저거 차 타고 가자고 차를 계속 포인트했어요. 차를 타고 가자고. 그래서 일단 롱 디스턴스 트립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이와 저희 큰애와 가기로 일단 그렇게 했어요. 물론 꼭 그 아이가 원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건데 이제 겸사겸사. 그 다음 멜다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동할 때 그 운동 자기 한계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해서 자제력을 잃는 건지 해야 되는데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돼서 못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그 부분이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텐트럼은 우리가 왜 이게 땡깡을 부리겠다고 예상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사달라든가 먹고 싶은 건데 사달라든가 옷을 원하는 걸 입고 싶은데 사줘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비장애 아이들은 집에 돈이 없으니까 이거 사줄 수가 없어라는 어떤 인지 능력이 있어서 설명해 주면 알아요. 근데 우리 자폐 아이들은 혹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걸 당장 가져야 돼요. 이제 그게 텐트룸이죠.
이 티네이저나 성인이 되면 문을 닫는다던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많이 지른다니까 부모를 되게 무안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텐트룸이고요. 멜다운은 요거는 예정이 안 되고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수업 시간에도 공부를 잘하다가도 갑자기 뛰쳐나갈 수 있고 갑자기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이 운동 한두 발짝 하다가 으악 하고 빙글빙글 돌고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굉장히 달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다시 돌아오고 강화제를 쓰면 또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멜트다운 과정에 미리 보여지는 주의 사인이 있어요. 갑자기 얘가 폭력적인 성향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이도 딱 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살살 때려요. 그러니까 좀 창피한데 뭐 창피할 것도 없죠. 오티즘 아이를 키우는 아이들 부모들의 삶에서는 일상적인 거니까 제가 스피치를 갔어요. 아이랑 스피치 테라피 2days ago, 그러니까 웬스데이 갔었는데 아이가 스피치만 가면 너무 싫어해. 그래서 갑자기 확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얼굴을 풀스윙으로 얼굴을 따길 때렸어요. 그때 테라피스트가 보고 오늘 여기서 스탑해야 되겠다고,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이 친구는 지금 이제 스피치 테라피스트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고 그 등치는 저 애랑 비슷해요. 미국인이라고 뭐 다 큰 건 아니니까. 그 이 아이가 여자 치료사가 freaked out 해갖고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어그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폐아들은 계속 push through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소리 질러서 보내주는구나 그러면 그게 갑자기 이렇게 헤빗으로 들어와요. 습관으로 들어와서 소리 질러요. 왜 안 보내주냐고. 하기 싫다고. 그래서 most of the time 또 push through 해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못했어요. 이미 치료사가 겁을 먹었고 그 다음에 저도 조금 짜증이 났고 그래서 덮고 집에 왔습니다. 그 완전히 자제력을 잃었어요. 못하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화도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피치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자제력은 참 어려워요. 언제 갑자기 튀어나올지 몰라요. 공부하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TV 보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브레인 액티비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특히 저희가 지금 non-verbal, 무발화 아이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 아이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죠. 또 아이들이 그러니까 텐트룸을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거예요. 멜트다운에 비하면 사실은 가벼운 건데 왜냐하면 그 멜트다운은 정확하게 텐트룸은 원인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멜트다운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애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근데 그 멜트다운 아이가 보여질 때 여러 가지 심토미 보여집니다.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하는 거를 일부러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갑자기 이제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거죠. 자기가 자체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때 이제 자해를 한다거나 이거는 이제 글쎄요.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머리를 벽에다 들이받고 책상에다 들이받고 하는 경우 종종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긁어대고 막 꼬집고.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고 본인도 다칠 수도 있고 누군가 다칠 수 있게 하는데
이거는 꼭 사람만이 아니죠. 자기 집에 기르는 애완동물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뛰어가는 거죠. 저희 아이는 굉장히 갑자기 뛰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지금도 백화점이라든가 뮤지엄 가면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 완전 자제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뭐 띵이가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3디멘션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가요. 어릴 때는 그래도 쉽게 쫓아가서 잡았는데 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것 같아요. 그때도 빨랐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제가 젊었어요. 충분히 쫓아갈 수 있었고 그때는 또 다치기 전이라 뛰는 것도 자신 있었고, 근데 지금 다치고 나니까 잘 뛰지도 못하는 내가 그렇게 뛰어나가면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텐트룸은 짧게 끝나요. 왜? 부모가 대부분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멜다운은 텐트룸 땡깡보단 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멜다운이 짧게는 짧은 시간이죠. 한 1분, 2분, 그러니까 분 단위로부터 심하게는 hour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며칠 전에 저희 아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셀프 스티밍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어요. 물론 1시간 컨시스털리 한 건 아니죠. 뭐 춤추는 사람들도 1시간 계속 추면 되게 힘든데 이 친구가 중간중간에 몇 초씩은 쉬었어요. 근데 계속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가 저희 집에 오는 BCBA랑 얘기를 나눴는데 솔직한 얘기를 모르죠. 저는 그걸 멜다운이라고 봐요. 써마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제력을 잃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텐트룸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그노링 하면 눈치를 봅니다. 애가 이거 안 사줄 것 같아.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다 있어요. 어른들도 있죠. 갖고 허스밴 와이프에서도 있죠. 어른들 릴레이션십에도 있는 일이고 다 큰 애들한테서도 있는 일이고 간혹은 어른들한테서도 보는 일이고요. 근데 자제력이 사라지는 것, 자제력이 드러나는 것은 어른들한테는 극히 드문 일이죠. 왜냐하면 스스로 컨트롤하고 참고 하는 능력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우리 자폐아들한테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심한 경우 아이들을 협박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레티브로 얘기하지만 이거 아마 어티즘 패런팅 매거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플랜을 해야 되죠. 이게 텐트룸이냐 멜다운이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아까 증상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들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텐트룸이든 멜다운이든. 그러니까 아이의 그 텐트룸이거나 멜다운이 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혹은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센서리 이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센서리 이슈예요. 시각적 이슈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백화점 같은 데 갔을 때 저희는 아이를 큰애랑 집에 놓고 갈 때 있어요. 이제 큰애가 15살이고 저희 둘째도 13살이라 일단 저녁만 먹여놓으면 그닥 큰 이슈는 없어요. 그냥 배만 부르면 저희 둘째는 위치 자폐 아이가 그래서 저희가 부부가 나가야 돼서 꼭 쇼핑을 해야 될 일이 있거나 꼭 저녁 때 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밥을 먹여놓고 아이패드로 주거나 TV 리모컨을 주고 나가면 제가 돌아올 때까지 별 그닥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밥을 안 먹이고 나갔을 땐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너무 쉽죠. 그러니까 되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배부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고 있으면 그리고 복잡한 데 안 가면
사람들이 많고 물건이 많은 장소에만 안 가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기가 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학교 가는 건 싫어하는데요. 스쿨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 가자, 아침에 학교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래요. 근데 스쿨버스 타자 그러면 일어나요. 그래서 ready for school bus 하면 아이가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멜다운이나 텐트럼이 오면 부모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저도 sometimes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돼요. 집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쇼핑하거나 어떤 지역을 뭐 하이킹을 가더라도 이미 지쳤어요. 거기서 근데 텐트럼을 부리거나 멜다운을 보이면 차분하게 안 되죠. 빨리 가야 되는데 성질도 나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큰애가 있어서 큰애가 등치도 어느새 저만해져 갖고 힘은 저보다 아직은 덜 센데 동생을 압도할 만큼은 세요. 그러니까 큰애를 데리고 나가면 그래도 동생을 룩아웃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뭐 큰애한테는 미안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같이 데리고 다녀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저희 집에 남자 셋이 다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이발소에서. 근데 제가 깎는 동안 큰애가 동생을 보고, 큰애가 깎는 동안은 또 제가 저희 아이를 돌보고, 그렇게. 그 다음에 얘기하실 때 굉장히 스트롱하고 단호하면서 친절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쉽지 그렇게 되지 않죠. 이걸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자제력이 그랬어요. 애가 너무 많이 그러면 부모들이 자제력을 그랬죠. 소리 지르게 되고 아무래도 공댕이라도 한번 때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나도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해를 가할 수도 있어요. 가서 때릴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험한 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일단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감당해야 되니까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왜 텐트럼 하는지 이거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그 아이가 원하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들어주고 아이에 따라서는 센서리 때문에 안아주고 혹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얘가 왜 언제 이랬는지 머리가 노트를 기록을 하라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밖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겠어. 뭐 요즘 스마트폰이 좋고 이게 스크린에다 쓰는 기능들이 다 있긴 하지만 언제 다 쓰고 있어. 일단 애를 캄다운 시켜서 운전할 사람이 나 혼자라면 또 그 적을 시간도 없어. 집에 오면 또 준비하다 보면 노트하죠. 그러나 적어두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 많이들 얘기하는 거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 오늘 몇 번 있었다. 왜 그랬다. 이 정도는 왜 생각나실 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멜다운과 일단 텐트럼 땡깡은 추측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 자제력 이름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두 증상은 똑같다. 이 정도만 알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상당히 긴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어쨌든 아이를 기르면서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필요한 아이들의 니드를 정확히 알아서 정확히 도와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게 되지 않는 현실이 되게 답답하죠. 특히 저희 집같이 무바라 말이 안 되는 친구하고 생활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자폐아이들이 다 힘든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므로 그 어려움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자폐아이들을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양육하시는 부모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